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거둔 남자 독신남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독일의 배터리 전략을 두고 무모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미 독일 최고 자동차 기업 벤츠 등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도 배터리 산업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 특수학 분야의 리딩 그룹이었던 에보텍과 함께 뛰어들었지만 실패했고, 보쉬나 컨티넨탈 등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실패해왔죠. 그럼에도 독일은 배터리 산업 진출을 예고했고 2017년 유럽 배터리 연합이 만들어진 이후 배터리 생산 구축을 위해 장비 및 자동화 회사, 생산 기술 및 특허 전략, 그리고 리사이클링 분야까지 총망라해 거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를 두고 독일 내에서도 일부 독일의 배터리 전략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독일은 이렇게 준비만 하고 있을 때 한국 배터리 산업은 세계에서 강자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독일 내 내부 비판은 한국이 강자로 군림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자동차 업계의 강자 독일 폭스바겐이 배터리 전략을 발표했던 적이 있었고요. 이 하나로 잘 나가던 한국의 배터리 산업 분위기가 일거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가분들이 고민이 깊어졌죠. 단지 폭스바겐의 배터리 전략 발표 하나로 한국 배터리 산업 시총 12조가 사라지는 충격을 주었고, 앞으로 성공 가도만 달리면 되는 줄 알았던 한국의 배터리가 크게 후폭풍에 시달리는 모습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폭스바겐이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각형 배터리를 새로운 배터리 셀에 도입한다는 것, 유럽 배터리 공장 등 6곳을 세워 자체 조달한다는 것, 일부 중국 업체와 손을 잡겠다는 것, 폭스바겐 모든 브랜드의 80%에 달하는 전기차에 통합셀을 장착할 예정이라는 것, 그리고 배터리 비용을 50%까지 낮추겠다는 것 등 배터리 통합화 내재화 전략을 발표한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물론 한국 업체에게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버리고 각형 배터리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가장 큰 이슈였죠. 이에 관련된 소식과 그 의미는 이미 많은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아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부정적인 기사가 주류를 이뤘지만 하늘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도 있었죠. 어차피 배터리 시장은 커질 것이고 폭스바겐 한 기업만의 결정으로 한국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견을 합니다. 일단 이에 대해 생각을 해보기 전 우선 독일에서는 이번 폭스바겐의 새로운 배터리 전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독일 유력 경제주간지 디 비르차포크는 폭스바겐 파워데이 발표된 배터리 전략을 아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폭스바겐 최고 경영자 헤버트 디스는 이번 쇼에서 배터리 관련 폭스바겐의 새로운 전략을 모두 보여줬다고 평을 하며, 더 좋은 충전소, 더 좋고 값싼 배터리로 요약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독일 입장에서 각형 배터리냐 파우치형 배터리인가는 크게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라서 그리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단 이번 발표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앞으로 폭스바겐의 새로운 전략대로라면 독일은 더 좋고 값싼 배터리를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계획에 따라 한국 배터리 및 아시아 의존도를 줄여가겠다는 설명인 셈입니다. 이와 함께 폭스바겐의 전고체 배터리 전략, 450km 주행거리를 10분 만에 충전할 수 있는 기술 등이 구현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매체는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계획이 성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어떻게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신문은 꼬집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전략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신문은 폭스바겐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폭스바겐의 이번 계획을 현재 수많은 배터리 업체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점을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 기술 확보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스바겐이 전략을 소개했다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또한 충전소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전기자동차 구매 의사가 적은 것은 충분한 충전소가 없는 것인데, 폭스바겐은 이를 커버하기 위해 2025년까지 1만 8천 개의 충전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공공장소에 있는 전기충전소 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독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전 유럽에 충전소를 깔아야 하는 부담도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독일 내 전문가들은 폭스바겐의 이번 새로운 전략에 의문을 보이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폭스바겐의 이번 야심찬 계획이 구현되기 위해 충분한 자원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고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매체는 정말로 이 부분이 의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선 매체는 니켈, 리튬, 코발트 등 짧은 시간 내에 그 생산량이 증폭해야 한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테슬라, 포드, 제너럴 모터스 등 이미 11개의 자동차 완성체 업체가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에 따라 엄청난 배터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합니다. 즉 짧은 시간 내에 폭스바겐이 원하는 만큼 배터리 소재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신문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폴크스바겐은 전기 자동차로 빠른 전환을 위해 폴크스바겐을 판매하는 딜러들도 같이 움직여줘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은 전기 자동차에 대해 확신이 없으며 전기 자동차보다 디젤 차량 등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폴크스바겐 전략이 분명하다는 점도 신문은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폴크스바겐 그룹 입장에서는 배터리 공급 관련 불안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밝힙니다. 이는 독일 자동차 업계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시아에 의존적이었던 배터리를 유럽 내 공급망에서 찾고 또는 자체 조달하겠다는 것인데요. 신문은 이제까지 아시아에서 구입해 들여와야 하는 배터리 전략은 만족할 만한 배터리 양을 확보할 수도 없었고 납품 시기도 늦어져 생산에 영향을 받아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 자동차 업계의 분위기가 안정적인 배터리 확보를 위해 유럽으로 어느 정도 눈을 돌리거나 자체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거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벤츠같이 자체 조달에 적극적이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독일 자동차 업계가 배터리 관련 서플라이 체인을 유럽 안에서 보완하거나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배터리 생산 관련 기술력이 뒤져도 어차피 배터리 생산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배터리 성능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다면 경쟁력이 없어도 이런 환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신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이 중요한 것은 독일 배터리 산업에 엄청난 생산 노하우를 쌓게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대목이 지금 한국 배터리 산업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발표된 이런 폴크스바겐의 전략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예견되어 있던 상황이죠. 먼저 유럽은 2025년까지 배터리 자립을 하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2017년 유럽 배터리 연합이 설립되었는데 아시아의 배터리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포석도 있지만 전기자동차 전환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배터리 산업으로 노동시장을 옮기고 거대한 밸류체인을 만들겠다는 포석도 담겨 있어 필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연구만 해왔다면 이제 투자를 통해 노동시장 확보라는 경제적 당위성까지 더해져서 정치적 정당성까지 확보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까지 유럽의 행보와는 다르게 본격적으로 유럽이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죠. 유럽 공동 관심 분야 주요 프로젝트인 2019년 IPCEI를 보면 유럽 연합 차원에서 미래 기술 및 노동시장 안정화라는 전략을 채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비즈니스 모델들과 밸류체인을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들어 있습니다. 즉 독일은 이를 위해 2030년 전체 수요량을 계산했고 2025년까지 필요한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생산 라인을 만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끝났기 때문이죠. 이미 이렇게 유럽이 배터리를 자체 조달하겠다는 선언은 새로운 소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자동화 및 장비 회사들 뿐만 아니라 이미 소재 및 부품, 배터리 생산업체 그리고 리사이클링 플랫폼 기업 등 분야별 세계 최고 기업들이 배터리 산업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백지에서부터 시작하는 독일 배터리 산업이 표준화된 생태계를 꾸준히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물론 이런 독일의 배터리 전략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의 대가로 꼽히는 듀데노퍼 교수는 2018년 수조 원대의 세금을 배터리 산업에 쏟아붓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비판까지 했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생산을 아시아에 맡기고 독일은 소재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까지 했었죠. 그런데 이런 내부 비판까지 독일 정부는 계산해 놓고 전략을 짠 후 무모해 보일 정도로 배터리 산업을 육성해 한중일 배터리 삼국 시대를 깨고 유럽이 경쟁할 수 있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런 독일의 움직임을 한국에서는 그리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면이 컸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은 2014년부터 고속 성장을 했고 해외 언론들로부터 새로운 강자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2020년 흑자로 전환되었고 세계 시장의 1등이 되면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 전 세계 두각을 나타냈었습니다. 분위기는 한국 배터리가 이제 거의 치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었고 시장의 위치가 절대 강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도체 같이 한국의 새로운 돈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져갔죠. 이렇게 독일의 배터리 전략을 그리 눈여겨보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양산 기술과 그 노하우가 없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배터리 관련 특허는 한국보다 독일이 훨씬 많습니다만 그리 의미를 두지 않았죠. 물론 기업별로 보면 특허 출원은 LG화학이 세계 1등이었습니다. 2위는 보쉬였고 3위가 BMW였죠. 독일 기업이 바로 뒤따르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관련 출원인을 국가별로 보면 바로 독일이 30%, 일본이 21.4%, 그리고 한국이 20.2%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특허는 거의 다 생산 관련 맞춰져 있기에 당장 쓸 수 있는 특허 카드가 많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배터리 관련 독일의 특허와 한국 특허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던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폴크스바겐의 새로운 배터리 전략에서 충격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파우치형 배터리를 버리고 각형 배터리를 택하겠다는 폴크스바겐의 의사표시가 한국 시장을 흔들어 놓았는데요. 왜 흔들렸을까요? 정말 각형 배터리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시장이 흔들렸을까요? 어차피 한국에서는 독일은 자체 생산할 노하우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한국이 강자라는 확고한 믿음이 유효하다면 아무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각형 배터리를 자신들이 선택한들 생산 노하우가 없기에 생산하지 못할 것이고, 각형 배터리를 많이 생산하는 중국만 믿고 있기에는 배터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폴크스바겐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은 배터리 같은 절대적인 전기자동차 요소를 절대 한 곳에 의존하지 않죠. 이 말은 한국 배터리 업체를 독일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한국 배터리가 강자라는 믿음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자동차 업체가 배터리 업체들에게 특히 한국 배터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폴크스바겐 입장은 자신들이 배터리 타입을 고를 수 있으며 언제든지 배터리 업체를 선택할 옵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이런 논점이 지금 한국 배터리 시장을 흔들어 놓은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앞으로 한국 배터리가 또 이런 류의 뉴스에 흔들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고민은 폴크스바겐이 보여준 모습이 앞으로 독일 자동차 업계 및 유럽의 자동차 업계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독일 완성자 업체들은 계속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폴크스바겐 같은 배터리 전략 구현이 실제로 가능하냐를 떠나서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던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가격 및 확보에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충격을 정리해보면 한국 배터리를 두고 주식시장이 요동했던 것은 일단 전고체 배터리 전략이니 독일이나 한국이 특허가 얼마나 많으니 그리고 각형이냐 파우치형이냐 이런 배터리 타입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발표된 배터리 전략 또한 사실 그리 새로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배터리 산업이 충격을 받은 것은 일단 믿음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독일 등 유수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한국 배터리가 시장에서의 포지션이 확실하다는 믿음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승 동력이었습니다만, 이번 폴크스바겐의 전략 발표는 한국 배터리가 아니어도 전기차 시장을 지배해갈 수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이 되기에 충격이 컸던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전략 태도를 가만히 분석해보면 한국이 배터리 산업에서 현재 강자인 것을 알면서도 늘 독일 쪽이 신경 쓰였던 것은 독일에 의해서 기술 노하우도 추월당할 수 있다는 전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추월하겠다는 유럽의 배터리 전략이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 폴크스바겐의 이익에 부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발표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은 이제 점차 피말리는 경쟁 구도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계속해서 한국 배터리를 흔들어 놓을 만한 소식들이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어가는데 여러 가지 직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독일이라는 국가가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 장거리 게임에서 얼마나 강한지 산업 전문가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경쟁이 될 만하다면 치밀하게 계산해서 달려들죠. 독일의 산업 현장을 자주 방문해 보신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독일은 어느 정도까지 장기 계획을 가지고 이들은 움직이고 있을까요? 독일이 유럽에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면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설 것이고, 이를 위해 독일의 장비 회사나 자동화 회사들이 최고 수준의 기술로 세팅할 겁니다. 배터리 생산 라인의 강자 독일 만츠 등을 비롯 이 생산 라인을 혁신적으로 만들 기업들이 독일 정부와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산 라인에 대한 혁신은 독일의 최대 강점이고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양산기술 노하우를 극복하려 들겠죠. 물론 한두 번의 실패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독일은 한두 번의 실패에도 양산기술 노하우를 얻을 때까지 달려들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될 만한 점이 많이 눈에 띄죠.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봐도 이제는 한두 번의 실패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독일은 배터리 생산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리사이클링 등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 초점을 맞추며 배터리 산업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 배터리 산업을 위해 독일과 유럽이 배터리 현 생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배터리 시장을 생태계로 확장해 더 크게 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당장 내일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모레의 이익을 위해서 미래에 대해 긴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강자가 아니라 내일과 모레의 강자가 되겠다고 뛰어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칼 벤츠가 최초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주행거리였습니다. 그 후에 2년이 지나 벤츠가 살았던 마나임이라는 곳에서 160km 떨어진 도시를 왕복했고, 또 시간이 지나 소비자들은 자동차의 주행거리 능력은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며 자동차의 다른 성능을 보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업체들은 세계 기술의 평준화라는 선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필요 이상의 기능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후에 연비를 따지기는 했지만 자동차 구매 시 지금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 요구처럼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정성과 충분한 주행거리가 확보되면 소비자들의 관심은 분명 다른 기능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도래한다면 배터리 관련 어떤 부분이 강자의 자리를 만들어줄까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배터리 성능 자체만으로는 안 될 겁니다. 배터리 관련 또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독일의 전략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배터리 순환 구축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입니다. 이미 컨설팅 업체 EY 등 여러 컨설팅 업체에서는 앞으로 배터리 수명보다 라이프 사이클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다면 여기서 얻어지는 여러 서비스 산업이 발생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프레딕티브 메인터넌스 예지 보수라든지 아니면 배터리가 구독과 같은 형태로도 산업이 전환될 수가 있겠죠. 또한 배터리를 충전하기보다 스위칭 교환해가며 사용하는 산업도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중국에서 이미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 있어 리사이클 분야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리사이클은 아주 노동집약적이고 경제성이 떨어져 있는 분야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경제성이 떨어져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많죠. 현재 한 개별 기업이 이에 관해 좋은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다 거기서 거기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한 기업의 리사이클 계획과 준비로 결정나지가 않습니다. 단지 폐 배터리를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정도로 활용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리사이클 분야에서 경제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독일은 ICT 기술을 배터리 생산 사업 시작 단계부터 전모, 배터리 및 그 라이프 사이클에 관한 관리의 자동화로 비용을 낮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즉 순환경제를 위해 리사이클 영역에서 경제성이라는 걸림돌의 타겟을 정확히 한 곳에 맞춘 듯 보입니다. 물론 성공 여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독일 등 유럽에서는 이를 배터리 사업 시작부터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배터리가 쓰이는 모든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죠. 이는 배터리 그 자체와 함께 4차 산업 그리고 자율주행과도 관계가 깊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배터리의 예지보수 기능은 보장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즉, 폐 배터리 처리 및 재사용 리사이클링을 위한 분리 분석 작업을 미리 자동으로 관리하고 또한 이 과정 중 얻어지는 데이터를 다시 생산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이는 다시 배터리 생산 기업의 강점으로 작용되어 경쟁력을 선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분명 거대한 자본만 있다면 막 시장하는 곳이 세팅하기가 유리하죠. 영상을 보시면 유럽연합 배터리 전략 그린딜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략이 생산에서부터 고려되고 생산 소비 리사이클링에서의 데이터가 서로 호환성을 보장하는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수요 예측 및 분야별 소비자 요구 및 성향 예측까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하겠죠. 물론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산을 넘어야 합니다만 이 생태계를 위해 길게 보고 처음부터 표준화된 환경에서 연속성 있는 스텝을 밟겠다는 것이 이쪽 생각입니다. 적어도 시작하는 지금의 단계부터 배터리 생산, 소비, 리사이클링 각 분야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가시화되고 투명화된 시장을 가지고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사이클링이란 데이터 공유라고 벤츠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손 놓고 있을까요? 한국도 뛰어들 겁니다. 문제는 배터리 생산, 소비, 리사이클링을 관통할 데이터 공유 생태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고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이는 돈만 엄청 들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준비가 직접적으로 당장 돈을 벌어다 주지는 못하죠. 적어도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 관련 각 기업들마다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유할지 생태계가 독일처럼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관심 바뀐 듯 보입니다. 그러나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지고 스마트한 환경이 이루어진다면 분명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마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파워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는 분명 소비자들에게 호혜성을 보장해 줄 겁니다. 이 데이터가 주는 호혜성이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을 사용하는 것은 구글의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호혜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산업같이 복잡한 분야는 이를 한 기업이 주도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산업 현장은 아주 복잡해서 장비를 사오면 냉장고의 전기 코드 꼽듯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국가와 배터리 관련 모든 기업들이 모여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오랜 기간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하는 분야죠. 적어도 표준화 작업은 끝내 놓아야 하고 기업 간 데이터 공유할 생태계가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독일은 벌써 가이어 X라는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배터리 공장을 짓는 스텝부터 리사이클까지 각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한 플랫폼에 묶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이 성공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들은 이미 관련 기업들과의 데이터 공유에 관한 룰을 독일 정부 주도 아래 어느 정도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핵심은 이런 생태계 조성은 뛰어난 몇몇 기업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랜 기간 큰 그림을 그리고 국가와 기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이죠. 이미 독일이 산업 4.0을 들고 나왔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즉 독일의 배터리 전략은 ICT를 접목한 표준화된 디지털 스마트 생태계 조성에 맞춰져 있었고, 이런 부분이 생산 라인에서부터 고려돼 세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은 배터리 시장에서 라이프 사이클의 관리의 자동화를 보장하는 생태계가 미래 배터리 시장의 강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내일이 아니라 모레까지 손해가 발생해도 배터리를 밀겠다고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대목이 차근차근 뛰어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이들의 전략을 쉽게 볼 수 없게 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아주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배터리가 강자라는 믿음을 갖기에는 독일의 배터리 전략을 볼 때 아직 고려할 변수가 많다는 것이고, 악재가 될 만한 소식들이 2025년 본격적으로 유럽이 배터리 생산을 할 시기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독일이 생산하는 미래 배터리는 전기차 시장과 자율주행차 시장이 내일과 모레 함께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달하면 배터리의 강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독일의 최대 관심사인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를 통한 배터리 생태계의 제어 능력은 이때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은 당연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몇 주 전 제가 올린 영상이기도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영상을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제작한 영상이 워낙 길어서 많은 부분을 편집을 하면서 걷어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편집 구성을 잘못했고 디지털 전략 소개가 중요하다 싶어 영상 중간 앞뒤 두 곳에 글로 남겼었는데 전달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내렸었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폴크스바겐 관련 영상을 올려달라 하셔서 독일의 배터리 전략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의미 있겠다 싶어서 다시 제작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배터리 시장의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누가 강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 이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하죠. 물론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독일도 계산 능력이 뛰어납니다. 세계 최초로 산업 4.0을 들고 나온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독일의 계획이 구현 단계에 들어갈 때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주가의 변동성은 계속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